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황희정승도 울고 갈 청문회. 정호원 국무총리가 10개월 만에, 사표를 낸 지 10개월 만에 귀가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지금 계속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영의정을 지낸 분이죠. 바로 황희정승인데요. 같은 황씨인 우리 황순욱 차장하고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황순욱 차장, 네. 황희정승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방촌 황희정승의 19대 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제가 그 조상님을 소개하는 영광을 얻게 됐네요. 예. 근데 정호원 국무총리와 이제 공통점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종 13년에 그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했습니다. 너무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 네.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죠, 왕이.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한번 내가 나이가 좀 많으니 이제 좀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왕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17년에 또 사직하기로 했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계속 일 좀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계속 세종대왕은 허락하지 않고 결국 31년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그대로 치사하게 되고요. 예. 그 세종대왕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하고 계속 예. 옆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일단 물러나지 못한 건데 여기 이제 세종대왕과 황희정승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황희정승의 사진 잘 보니까 황순욱 차장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얼굴에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정호원 국무총리든 사실 물러나겠다 해서 못 물러나는 건 아닌데, 조수진 차장. 네. 지금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물러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정호원 국무총리 정말 불멸의 총리다. 불멸의 총리다. 패러디까지 나왔는데 예. 작년 세월호 전국 때 그 국정 쇄신 어떤 차원에서 그 국무총리 교체 방침이 정해졌죠. 그런데 잇따라서 후보자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인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정호원 국무총리가 계속 유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 바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가장 도덕성,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이 계속해서 이뤄졌고요. 또 이 언론 외압,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증폭되면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과연 자질이 있느냐 이런 논란과 함께 정호원 국무총리만한 사람이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또 많았죠. 그래서 이 정호원 국무총리, 제 주변에도 이 정 총리와 송별회를 했다는 분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송별회를 했는데 여전히 조금 더 길어지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어저께 바로 인준 표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붙여져야 되는데 다시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 공관에서는 일단 짐을 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정도 잡지 못하고 다시 총리직을 유지해야 되는 굉장한 어정쩡한 상황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도 조금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러면 지금 총리가 사실 짐을 다 뺀 상태고 대한민국이 지금 총리가 지금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건데 며칠간은 그죠? 예. 이 국무총리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있어야죠. 국무총리 예. 끝까지 그 이완구 총리가 이제 완전히 임명되실 때까지 끝까지 정호원 총리가 본인의 임무를 다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정호원 총리 참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어떤 조직이든지 장은 사실 리더십의 문제는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직의 장이 굉장히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명이 잘 통할 것이다.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해야지라는 게 그 조직원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정호원 총리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총리 2명 낙마하는 경우 때문에 연장이 됐고요. 예. 이번에도 사실 이완구 총리가 지금 되네 안 되네 많이 있으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호원 총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총리로서의 뭐랄까요 그 권위라 그런 것들이 그 밑에 어떤 관가에서 직원들을 봤을 때는 저분이 대타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제 바늘 방석에 있으실 건데 빨리 이완구 총리 어떻게 되든 통과가 되시든지 해서 어떤 정호원 총리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 네. 근데 요즘에 총리 인준 과정을 보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생각날 정도인데 정호원 국무총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통과가 된 건가요? 네, 이 정호원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 표결 때 무려 81%의 높은 어떤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찬성이 81%.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 하는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에 이 81%, 이 기록도
굉장히 남을 것 같고요. 그 정호원 국무총리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좀 검증 문제에 대해서 그 가급적 피해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검사장에 승진할 때 이 재산 문제부터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호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고검장으로 퇴임을 한 이후에도 변호사 개업은 아주 잠시 했고요. 주로 뭐 법률구조공단 같은 어떤 공익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액의 수임료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전셋집 문제를 그 전세금을 일부 지원해 준 거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또 그 전세금 준 것도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 네. 이래서 증여세도 본인이 스스로 납부를 했거든요. 다 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정호원 국무총리가 변호사 개업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갈 때부터 그 법조계에서는 아 저분이 총리라든지 장관을 할 거다. 예. 이런 관측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황희정승과 또 정호원 국무총리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윤정혜 기자. 네. 황희정승이 훌륭한 분이고 최장수 영의정을 하신 분이긴 한데 또 당시에 또 논란도 있었다고 하던데 황희정승이 만약에 우리 청문회 구조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그것도 네. 궁금한데요.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엄격하잖아요. 예. 이 황희정승이 그럼 올라온 다음에 이제 프로필이 공개가 될 텐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프로필 좀 보시면요. 우선 황희정승은 서자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태종 시절에 아주 수차례 뇌물 받고 또 간통 혐의까지 받은 그래요? 사실은 부패 관리였어요. 예. 그리고 조상이시라고 선생님께서 아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서자 출신이 뭐 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밑에 있는 게 문제죠. 제도에 따른 관습인 예. 거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뇌물수수나 그 저런 사적인 프라이빗한 저런 내용들은 보면요. 그러니까 정적들,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승자들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정적들이 사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캐내잖아요. 청문회 하면.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나. 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요.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사초에 남아있는 이 황희정승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황희정승을 18년 동안이나 지금의 국무총리로 기용한 이 세종의 리더십.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사초기 때문에 어떤 승자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만큼 사간, 지금으로 따지면 기자의 모든 비판, 또 세간의 풍문까지를 그대로 적은 어떤 조선시대의 이 역사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 기자, 옳은 것, 뭐 그런 것, 시시비비를 아주 따지려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그 우리 기자들이 좀 본받아야 될 자세고요. 또 하나는 이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는 이 18년 동안이나 영의정을 한 것, 그 근간이 뭐였냐? 바로 양녕대군이 세자의 자리에서 예. 물러날 때 그때 반대를 해서 귀양을 갑니다.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종대왕은 자신의 정적을 영의정이 기용을 한 거죠. 이 황희정승의 그 영의정을 18년 동안 한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료에 남아있는 모든 그 말이라든지 우리 후세가 정말 그 생각해 볼 여지가 정말 많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이 아주 좋은 부분, 아주 포인트를 다 잘 짚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없는데 조진 차장이 너무 대신 명쾌하게 잘해줘서 사실 저희가 좀 후회가 후회가 돼요. 지금 이 그래픽에다가 여기다 황순욱 차장을 이렇게 좀 넣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근데 정말 흡사하다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두 개 사진을 비교해서 보신다면 닮았습니까? 예,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윤정혜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사실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았겠죠.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대사원 때 저 뇌물수수 받은 게 너무 잘 알려져서 당시 별명이 황금대사원이었다고 해요. 예. 황금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게 알려졌으니까 황금대사원이라고 이 국민들이 비꼴 정도였는데 만약에 저런 사람이 요즘 같은 청문회에 올라왔다고 했으면 사실상 불가능했겠죠. 요즘 굉장히 도덕적 기준 엄청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하세요. 아니, 예. 아닐 수도 있대잖아요. 자, 황희정승의 자손과 함께했던 황희정승과 정호원 총리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